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저희가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BA 오네요 팟캐스트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모였습니다. 주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상한데. 자, 주인장님께서 안녕하신가요? 네, 안녕한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두님.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유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데 저희가 구호 한번 외치면서 시즌2 시작해보시죠. 그래요? 네, NBA 온 에어!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예. 저희도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봐갖고 이렇게 네 명이서 모이는 거 참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저도 모임 못 나가갖고. 네. 그쵸. 그 한 6개월 동안의 녹음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매주 봐야 되고. 저는 방송을 한 번도 다시 듣지 않았어요.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전 댓글도 안 봤어요. 자, 이제 NBA 시즌이 다시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즌2로 한번 찾아뵙고자 합니다.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네. 댓글 소개부터 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달부터 한번 읽어보죠. 노랑물결님. 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시네요. 이젠 선선해졌는데. 너무 추워요. 너무 이제 춥네요, 요즘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혹시나 하고 들어와 보곤 합니다. 하시면서 주인장님, 호수인님, 자유인님, 학도님, 가야인님 각자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인장님 데릭로즈 방안 8월 15일이라고 해서 저도 올라갈 겁니다. 혹시 볼 수 있는 거 아닌지요? 네. 가셨나요, 주인장님? 저는 그 집이 주변이어서 주변을 맴돌았어요. 근데 쇼핑하다가 지나가다 보고 따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말로만 팬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날 저지만 사죠, 그냥. 아니, 그날 그 쇼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어갖고요. 안 보셔준 거잖아요. 딴 걸로 많이 봤죠. 네. 네, 그렇습니다. 로즈가 올해 프리시즌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다음 스미스팡님. 다시 방송 올라오기 전까지는 엄청 무한반복하고 있겠네요. 이제 곧 리우 올림픽이니. 네, 끝났죠. 언제 얘기해요, 이거? 네, 끝났죠. 네. 그때 방송이 올라갈 거라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시즌 시작할 때 돌아왔습니다. 리우 올림픽 얘기 잠깐 하자면요. 저는 그쵸. 그 호주 대표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인정합니다. 네, 저는 세르비아. 세르비아랑. 네, 세르비아. 또 미국을 상대로 굉장히 선전했던. 그렇죠. 네. 그쵸. 재밌었어요, 경기 자체도. 경기 자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르비아 그 가드.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죠? 그 아저씨가 생긴 사람? 나도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게 뭔가요? 이런 거 있죠. 이따 나중에 생각나면 말하는 거. 네, 그 생각나시죠? 제가 올리기까지 했는데. 코치 K가 극찬했던 네, 선수였는데. 아주 조율 능력이 좋더라고요. 네. 자, 갓 라이언트 24님 수료하셨습니다. 아이고, 군대 1병 2등병 효과 나오셨나봐요. 아직 한창 복무 아직 중이신 거죠. 공부 중이실 텐데. 가족들과 시간 보내냐 조금밖에 못 들었네요. 조금만 들으세요. 예. 훈련소에서 친구가 트레이드를 편지로 알려줬는데 웨이드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네. 이때는 듀란트가 아직 결정이 안 됐었을 때인가? 아니죠. 이미 저희가 게릴라로 한번 시원하게 맞네. 한번 맞네. 얘기했었죠. 네, 오뎅 플러스님 주인장님의 청국장 같은 구수한 목소리, 학도님의 깐족대능, 자유인님의 폭소, 호소이님은 뭔가요? 호수이님의 빡침, 가야님의 샌드백. 연극의 지문 같네요. 마치 해야 될 것 같아. 네. 스미스팡님이 이번에 로즈 방한할 때 가셨냐고 로즈를 실제로 보니 간지 자체라고 하시네요. 네. 로즈를 제가 실제로 봤을 때 뭐 이런 내한 말고 경기에서 봐야 로즈는 진짜 로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현지로는 보러 가는데 한국에 왔는데 안 보신 거죠? 그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즈는 미국에서 봐야지. 네. NS인지랑 같이 보면 되나? 안 되지. 그거. 네. 키드짱님 1회부터 매주 청취했던 팬입니다. 님들이 없이 심심하네요. 이제 시즌2 슬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서 판타지 안 하냐고. 판타지 언급하는데 초고수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꼭 초대해달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판타지를 저희끼리 하는 리그 하나로도 빡세서 그렇죠. 네, 그거 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빡세서 좀 그 NBA 오너에서 판타지 리그를 청취자분들과 하고 싶은데
그럼 저희 생활이 초토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중에는 자유님이 초고수죠. 네. 아 그렇죠. 판타지, 전략가죠. 네, 저희 판타지 한 지 1년밖에 안 되잖아요. 하지만 초고수입니다. 네. 엑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네. 그렇죠. 아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자 조서방국 이자다 뭐야 이거 뭐죠 이게 조서방 국이자다 님이 그거 안 했다고 또 댓글 소화 능력이 떨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NBA 팟캐스트를 찾아다니다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유쾌하게 진행한다는 후기를 보고 찾아왔던 1인입니다. 사실은 유명한 르빠가 있다고 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가야인이죠. 가야인. 네, 가야인이죠. 르빠사에서 좀 유명해졌더라고요. 그래요? 방송 이후에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도 르빠들이 점잖아 감동을 받았다고. 르빠 사이에서의 탑. 브로이가 파이널 우승한 뒤에 방송을 듣는데 정말 통쾌했다고 한 7번은 들으신 것 같다고 7번 올라갔죠 파이널 그랬죠.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뭐 이런 질문 하셨네요. 축구에서는 각 시절마다 유행하는 전술이 돌고 도는데 농구는 뭐 그런 게 없는지 뭐 이런 질문 하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되게 한번 많이 언급을 말했는데 했기 때문에 네. 1회부터 들으셨으면 이제 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휴스턴 로켓츠를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수비를 안 하는 농구죠.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골든 스테이트가 그 부분에 좀 완성판이라고 하면은 이제 휴스턴 지금 신임 감독이 이제 마이크 덴토니 감독이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런 트렌드를 좀 많이 새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댓글이 재밌습니다. 학도님.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댓글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비시즌 기간이고 방송 기간도 아닌데 이렇게나 많은 관심과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4인 플러스 가야인 모두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주세요. 각자 생업에 바빠 방송을 찾아뵙지 못하는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일정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만간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댓글로 이렇게 보니까 술 드셨어요 이때? 아니요. 시간이 저녁 12시 35분인데 새벽인데 자기 전에 이제 감성이 충만했는데 저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 혼자 던지고 혼자. 네. 말해야 됩니까 이거? 댓글도 안 보신다면서? 그랬더니 댓글 또 달아주시더라고. 얌전히 잘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바보형 디조도님. 근데 아이디가 학도인 게 되게 귀엽다고. 학도님이 뭐라고 아이디가 합니까, 제가? 학도인 게 귀엽다고. 스미스팡님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겠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먹고 살기. 네. 그 다른 뭐 함지훈의 피버님께서 주인장님의 청국장 같은 목소리와 친구들의 깔깔대는 웃음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NBA 온에어배 판타지 리그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러게요. 몇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활이 초토화될 것 같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판타지 관련 핫이슈 같은 것들은 저희가 뭐 중간에 한 번씩 소개시켜드릴 수 있죠. 뭐 그런 거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인장님 목소리가 왜 이제 시래기에서 청국장으로 넘어가나요? 같은 까라죠? 걸걸하다 이거. 걸걸한 거죠. 뭔가 그래서 들깨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진하다 뭐 이런 거죠. 걸쭉한 뭔가 여러분 칭찬 좀 부탁드려요. 간지나진 않는 것 같아요. 청국장 뭐 이런 거. 근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목소리.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도 여자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죠. 그건 맞습니다. 남자들은 좀 무서워하는 얼굴이죠. 네, 댓글 달아주신 총 23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비었기 때문에 주요 댓글들만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댓글 다시 한번 달아주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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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즌2는 저희가 한번 새롭게 리뉴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청국장 같은 목소리는 이제 좀 빼고 저희가 목소리가 좀 좋은 사람이 이렇게 딱 안내해줘야 이 방송이 뭔가 매끄럽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가 메인 사회를 이제 자유님에게 한번 사실 제 목소리가 그 오래 말하면 좀 지치거든요. 그 인물 소개 같은 거 막 자유주제 할 때 힘들었어요. 졸립죠. 네. 버틀러 저도 졸았어요. 최악의 방송 기억하시죠? 최저 다운로드 수 기록.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즌2는 제가 좀 발언권을 패널 같은 느낌으로 좀 하고 자유님께서 방송의 흐름을 좀 이끌어가는 쪽으로
최근에 결혼식 사회를 보시는 거 봤는데 아주 호평 아주 일색이었죠. 호평이 일색이었어요. 첫 사회였습니다. 이게 다 이 방송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주 좀 아나운서 같이. 호수님 왜 안 오셨나요? 예? 맞다. 아니요? 결혼식 안 저 하셨어요. 결망을 걸려서. 네. 아. 결망을 걸려서 회사도 못 갔었어요. 맞다. 그때 그거 옮긴다고. 네. 회사도 못 나갔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네. 네. 아쉽네요. 좋은 구경 놓치셨네. 네. 맨날 매주 볼 건데. 자, 이제 시즌2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인님께서 자유님이 하셔야죠, 이제. 이제 하시는 제가 건가요? B 했잖아요, 이제. 지금 굉장히 다시 긴장한 표지인데 굉장한 처음이라. 표지인데 처음이라. 빨리 해. 빨리 하시죠.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점. 네. 네. 자, 이번 주는 2주에 걸쳐서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나갈 방송은 케빈 가넷과 팀 덩컨의 은퇴,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의 프리뷰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3명의 선수들이 있었죠. 네. 샤킬 오닐, 아이버슨, 그다음에 야오밍, 이 세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다음에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케빈 가넷과 팀 덩컨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잔잔하네요. 저랑 좀 다르게. 이거 이게 좀 완전 느낌이 이제 뭐랄까요. 제 목소리 성남 파도 같다면 뭐랄까요. 청계천 같은데 목소리가? 잔잔해. 참나. 진행이 잔잔해. 저 주제도 팀덩컨이에요. 게다가 낙동강 주제도- 녹조가 아니라 다행입니다. 네. 케빈 가넷이 이제 은퇴를 선언했죠. 네, 최근에 이제 했죠. 네. 이 선수는 전 잘 모르거든요. 네. 사실. 가넷을 케빈 잘 가넷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창 뛸 때 NBA를 안 봐가지고 그러실 수 있죠. 어떤 유형의 선수였는지 그 이미지가 팍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네. 그냥 팀볼스예요. 그냥. 미네소타. 네. 이 선수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 선수가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네. 그리고 키가 2m 11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NBA에 들어온 그렇죠. 선수더라고요. 네. 예. 그때 많은 이슈를 받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한 20년에 넘쳐서 네. 그 고졸 후에 바로 NBA 입단 선수들이 없었는데 이제 케빈 가넷이 그 20년의 장벽을 깨고 이제 처음으로 입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밀레니엄 시대까지 이어졌던 그 고졸 붐이었죠. 예, 고졸 NBA 선수들 붐을 좀 다시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코비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네. 코비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같은 해 저메인 오닐이라든지 그 다음 시즌 트레이시 맥그리디 그리고 2000년도에 무수한 쓰레기들이 이제 과메이 브라운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브라운.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름 이제 아직까지도 롱런하고 있는 타이슨 챈들러 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살 개 많이 쪄가지고 이제 병신된 이제 뭐 에디 커리 이런 애들 뭐 네, 이런 선수들이 있었죠. 1995년도 1라운드 5픽으로 예. 했었죠. 네. 케빈 가넷이 또 보스턴으로 이적을 하면서 챔피언 반지를 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2004년도 미네소타 시절에 MVP를 네,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네. 대단했죠. 기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24.2점에 13.9리바운드 5어시스트에 2.2블락.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판타지로 환산하면 이제 소름 끼치는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판타지계에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수치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판타지 쪽 이제 가치를 매기는 그런 그 어떤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네. 케빈 가넷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20득점, 10리바운드, 5어시스트예요. 아. 이 세 가지 수치를 계속 꾸준히 미네소타에서 초반에 달성을 하면서 네. 어떻게 판타지계의 어떤 숫자 농구의 대명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 기록이 그 NBA 선수들 중에 유일하게 6년 연속으로 그렇죠. 기록한 그 기록을 갖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네. 어마어마했죠. 미네소타 시절부터 얘기하시죠. 그러면. 조사한 게 이게 다예요. 저는 사회를 볼 거라서. 네, 미네소타로 입단해서 2007년까지 네. 미네소타에 있었고 네. 시작과 동시부터 되게 센세이션하게 활약하면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쩌리 같은 미네소타를 8년 연속 플레이오프로 이끌면서 미네소타가 89년도에 새로 태어난 그렇죠. 팀이잖아요. 신생 프랜차이즈였죠. 네. 그 이전에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갔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렇죠. 가넷 오면서 기억나는 수가 지금 딱히 없어요. 사실 가넷 그 말고 당시에 없죠. NBA를 많이 봤던 분들이 하더라도 뭐
굳이 꼽자면 뭐 옛날에 덩크 콘테스트 나와서 좀 활약했던 아이지아 라이더 뭐 이런 선수들을 그쵸. 제외를 하면은 정말 눈에 띄는 선수가 없던 그런 프랜차이즈였죠. 전혀 모르는 선수. 그렇죠. 그냥 미네소타 플레이오프 올라갔던 기록은 다 그냥 가넷이랑 같이 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넷의 뭐 이제 별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랜차이즈거든요. 네. 아, 그렇죠. 별명이 프랜차이즈. 그렇죠. 그만큼 이제 미네소타라는 구단 내에서 어떤 가넷의 입지는 정말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간에서는 그 칼타운스 주니어 옆에서 계속 옆에서 막 말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네. 아 워낙 또 코트에서 말도 많은 선수죠. 이거 그래요? 방금 소름이 돋았던 게 이 선수가 95년도에 입단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시점에서도 NBA에서 지금 한 로스터에 포함해 있었다는 게 참 네.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NBA 기록이에요. 이 선수가 네. 21시즌을 뛰었거든요. 네. 그렇죠. 1위 기록입니다. 타이. 코비가 20년? 그렇죠. 네. 한 팀. 근데 코비는 이제 한 팀에서 팀에 20년을 있었고, 꾸준히 뛰면서 사실 미네소타에서 엄청나게 그냥 하위권인 미네소타를 플레이오프권에 올리고 활약을 하면서 2004년도 MVP 받을 때 그때 팀을 처음으로 서부 파이널까지. 물론 호수이님이 좋아하는 레이커스 졌지만 그때 당시에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가넷의 활약, 크리스 웨버 상대로 보여줬던 특히나 20득점 21리바운드를 보여주면서 막 그렇죠. 진짜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활약을. 그게 2라운드였죠. 2004년도 네, 그쵸. 2라운드에 네. 정말 우승 후보 가장 그 우승 후보로 꼽혔던 사크라멘토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쵸. 그 마지막에 상징적인 플레이가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 에버를 상대로 마지막에 크로스 아이솔레이션 네. 플레이를 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하면서 이제 투핸드 덩크를 하면서 이제 환호를 짓는. 그리고 끝냈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뛰는 선수들 중에 가넷이랑 좀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있나요? 가넷이랑 가넷과 비슷한 우선 선수. 정말 찾기 힘드네요. 찾기 힘들죠. 우선 빅맨 자원들의 어떤 그 재능 레벨 자체가 참 그때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꼽자 뭐 이제 같은 팀만 보더라도 사실 뭐 칼타와 이런 선수들은 뭐 칼타운스는 오히려 좀 덩컨이랑 비슷하다고. 뭐 사이즈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비교할 수 있겠지만 네. 참 애매하네요. 그 투쟁심과 그 늑대 같은 포효와 네. 그 공격적인 그 성향. 네. 누가 1대1로 있을까? 매치된 선수 찾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 네.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외곽의 어떤 슈팅 터치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포르징기스보다 좀 비교할 수는 그쵸. 있겠지만 포르징기스는 아직 가넷 같은 어떤 수비에서 인사이드에서의 지배력은 아직 전혀 근접할 수준도 안 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넷 같은 경 2007년에 올해의 수비상을 받았었을 네. 정도로 대단히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커리어 내내 정말 최고의 디펜더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2의 가넷은 좀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깔끔한 진행이네요. 깔끔한 깜짝 놀랐네. 진짜로. 정말 1년 이내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유형의 스타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렇죠. 그런 사이즈와 어떤 재능과 그런 IQ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갑자기 플레이를 진짜 한번 보고 싶어지네. 이따가 찾아봐야겠어요. 미네소타 시절 혼자 고군분투 하던 하이라이트를 많이 보시면은 혼자 다 했죠. 혼자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얘네는 뭐하는 쓰레기들이지.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 미네소타 구단의 어떤 그런 비리 같은 것도 있었죠. 이제 그 예전에 그 조 스미스라는 선수와의 어떤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밑 작업을 했다. 이런 게 좀 NBA 사무국에서 포착이 되면서 이제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거는 몇 년 동안 뭐 사용을 못하게 금지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2라운드만 이제 드래프트를 통해서 영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미네소타에서 고군분투 정말 말 그대로 2004년에 물론 반짝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정말 7년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계속 패배를 하는 정말 서러운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눈물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렇죠. 인터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스턴으로 이적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인터뷰 때 뭐였죠? Everything is possible인가요? Anything is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그 인터뷰는 이제 2008년도 결승전 우승하고 나서 소리를 보스턴에서. 질렀던 장면이었죠. 참. 그러면서 보스턴으로 그렇죠. 레이 알렌과 폴 피어스와 그렇죠. 빅 정말 쓰리를.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트레이드였죠. 르브론만큼. 아니요, 르보로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전성기에 전성기 있는 때문에. 선수들이었고 이 선수들은 물론 이제 전성기에 이제 막바지에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30대 초반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나이였거든요. 케빈 가넷, 레이 앨런, 폴 피어스 3명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임밸류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 데니 에인자 그 두 명의 슈퍼스타를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단장으로서 처음으로
욕을 더럽게 많이 처먹다가 처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좀 그렇죠. 예, 그런 계기이기도 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빅3를 결성하면서 네. 예전에 그 보스턴 빅3 있잖아요. 뭐 네. 레리 버드, 케빈 맥케이, 그다음에 로버트 페리스. 그렇죠. 이 트리오랑 이제 비견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네. 별명도 딱 거기서 가져온 거죠. 그쵸. 빅3라는 네. 별명이. 네, 똑같은 별명으로. 뭐 지금 르브론 이때처럼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나름대로 자기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최선을 오랫동안 다했고 왔기 때문에. 정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럼 이세 네. 선수가 그 우승을 못했나요? 우승을 했죠. 2008년도에 바로.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죠. 그 전에는 우승 못했죠. 아. 네, 정말 오랫동안 막 쇼를 하고 막 발악을 하고 막 기고 난리를 쳤는데도 우승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상에서 어땠냐면은 오히려 이 선수들은 좀 축복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참 르브론과 상반되는 이제 르브론 웨이드 보시와 상반되는 게 미네소타 팬들이 오히려 케빈 가넷의 트레이드를 이제 원하는 호소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폭발이 됐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예, 전 세계적으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1986년 이후로 처음으로 보스턴한테 네. 챔피언을 어. 안겨주죠. 보스턴에게서 보스턴이라는 명가가 네. 한동안 뜸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네, 했죠. 뜸했는데 그때 1986년 이후에 다시 한번 네. 명가로 재건할 수 있는 네. 디딤돌을 마련했죠. 사실 레리 버드 은퇴한 이후로 보스턴은 사실 제대로 이렇게 NBA에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폴 피어스와 앤토니 워커 이제 두 명의 듀오가 잠깐 플레이오프에서 좀 이렇게 활약을 하긴 했었지만 진정한 제대로 컨텐더로서 주목을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결성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1000년도에 저희 레이커스를 꺾고 머리 달려고 하는데 예, 꺾고 이제 우승을 했죠. 그래서 바로 복수했잖아요. 아 물론 2년 있다 복수하긴 했지만 예, 네. 아직도 근데- 빡심이 남아 있어서. 근데 진짜로 그때 당시에 보스턴에서 3명은 근데 되게 보기 좋았던 건 폴 피어스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그 암흑기에 보스턴을 혼자 버텨낸 그렇죠. 가장의 느낌이었고 그렇죠. 가넷은 저쪽 멀리 서부에서 혼자 미네소타를 짊어졌던 가장이었고 뭐 레이 알렌도 뭐 시애틀 뭐 이때부터도 항상 혼자 이렇게 되게 전전했던 사람으로서 화려했던 스타지만 우승이었던 3명이 모였다는 거에 되게 이제 그렇죠. 그래 니네도 할 때 됐지 왜 이런 느낌의 조합이었죠. 그건 말씀하신 건 정말 맞는 말씀인데 그 꼴배기 싫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 폴 피어스가 결승전에서 네. 막 이렇게 부상 코스프레를 하면서 막 휠체어를 타고 막 울면서 나가요. 맞아. 나갔다가 10분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멀쩡하게. 그리고 3점을 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 보면서 진짜 막 예, 그 이후로 저는 폴 피어스 좀 꼬리 베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넷 같은 딴 얘기인데 가넷 이런 프랜차이즈의 대표적인 스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가넷이 지금까지 미네소타에 갖고 있던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락이 다 통산 1위예요. 그렇죠. 가넷이. 미네소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징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보스턴에서 브루클린으로 이적을 그렇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넷이 네. 빠이빠이 할 준비를 하죠. 기량이 좀 하락세가 오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미네소타에서 그래도 은퇴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 바이아웃을 받으면서 네. 은퇴를 SNS를 통해서 알리게 됐죠. 제가 참 많은 선수들이 은퇴했네요. 이번. 레전드들이. 네. 어. 저의 인생을 함께 해왔던 선수들이. 그쵸. 예, 저희 정말로. 세대에 네, 저희 세대, 저희 아마 비슷한 연령대 그 팬분들이 아마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참, 네, 짠한 슈퍼스타 3명이 정말 굵직한 스타들이 오래 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굵직하죠. 근데 참 가넷은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비는 참 코비스럽게 은퇴했고 덩컨도 참 덩컨스럽게 정말 은퇴했다고 덩컨스럽게 생각을 은퇴했죠. 했는데 네. 맞아요. 가넷은 좀 의외였어요. 가넷은 조금 더 뭐랄까 개인적인 바람은 한 시즌 정도만 약간 프레임 코치 같은 스타일로 옆에서 그 소리 질러주는 벤치에서 어떤 멘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탐티보드 감독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그 미네소타를 리빌딩을 할 때 옆에서 그런 좀 뭔가 으쌰 어쨌든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은퇴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파이널 투어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은퇴했다는 게 약간 가넷은 의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가넷은 근데 은퇴하자마자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죠. 뭐 최근에 당 리버스 감독도 그쵸. 무조건 와라 아무 역할이나 줄 테니까 아무거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벌써 블레이크 그리핀 가르치고 있던데. 그렇죠. 네 맞아요 봤어요. 그리고 케빈 가넷 하면 또 이제 그 동료들이 굉장히 혹독한 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동료에게. 제가 동료에게 정확히 네. 뭐 동료에게 혹독한 거로 지금 기억나는 게 3명이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한 명이 코비 브라이언트고 한 명이 크리스 폴 그리고 이제 케빈 가넷 이 정도 3명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훈련 프랙티스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동료들을 아주 그냥 거의 멘탈을 씹어먹게 만드는
그 정도 따위로밖에 중요한, 못하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톰 티보드 같은 올드스쿨한 그런 마인드 코치들이 굉장히 살아갈 만한 스타일이죠. 특히 젊은 루키들이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멘탈을 장착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파티 갈 시간에 슛이나 뒀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 입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유명하죠. 네. 조아킴 노아가 되게 존경하는 선수가 가내셨는데 네. 경기 중에 붙자마자 저 새끼 얘기 싫다고. 뭔가 쓰레기 같은 놈이다 뭐 이러면서 정말 같은 팀메이트라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든든하고 사랑스럽지만 다른 팀에서 입장 봤을 때는 정말 입이 걸레인 선수인 거죠. 이제. 플레이 스타일도 정말 거친데 인터뷰도 거칠게 하는 거로 유명하고. 그렇죠. 자, 그럼 가넷은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하면 네, 될까요? 네, 가넷은 네. 이렇게 갔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아, 깔끔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매끄럽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나중에 뭐 인물 소개할 때 한 번 더 해요. 인물 소개요. 그거 없애려고 코너. 아 독재자 체제로 가는 거야. 아, 역시 이제 독재자 체제 하시는구나. 그리고 팀 덩컨은 코치 스태프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올 그렇죠. 시즌. 그쵸. 뭐 솔직히 뭐 샌안토니오의 어쨌든 수비적이나 공격적인 철학을 모두 다가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팀 덩컨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걔는 그냥 뭐 훈련할 때 옆에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쵸. 엄청난 파이팅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래도 뭐 코치 할 때라도 네. 뭐 마이애미라든지 뭐 LA라든지 이런데 좀 유흥가 좀 근처에 가서 그 옷 입고요? 노자 저희 그 패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노년을 좀 즐겼으면 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거기서 계속 졸립네요 벌써. 아, 근데 참 성실한 선수예요. 바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쵸. 선수에서 바로 좀 코치로. 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여름과도 안 간 것 같아요. 바로 갔어. 코치들도 연봉을 꽤 받죠. 그럼요. 물론 선수 시절처럼 막 소름 끼치는 액수는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저희보다 사는 많이 데는 받겠죠. 없죠. 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미친 연봉이죠. 선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억만장자들, 이제 수백 억만장자들 네. 주는 건. 근데 되게 멋있었던 게 포pov치 감독이 바로 그냥 그 팀당관한테 무슨 롤을 줄지 모르겠고 어떤 롤을 줘도 다 잘할 것 같은데 여튼 그냥 코치해라. 가넷이랑 비슷한 케이스죠. 이제 어. 모든 팀에서 사실 어떤 뭐 역할을 주든 뭐래도 좋으니까 패션 빼고 뭐래도 좋으니까 와서 애들 가리지 그냥 옆에 있어라 라는 식으로. 코비한테는 그런 오퍼들이 없었나요? 코비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동료들이 굉장히 빡세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스타일입니다. 네. 코비는 자기 브랜드 은퇴할 때도 자기 브랜드 끝까지 홍보하는 정신, 그쵸. 비즈니스 정신이 있는 자기 브랜드를요? 네. 타월에다가 네. 자기 브랜드. 자기 코비 브랜드.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수염을 많이 길렀더라고요. 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냥 얘기했어요. 다시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케빈 가넷과 팀 덩컨의 은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트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처지네요. 제가 확실히 아니에요. 차분하고 좋죠. 그렇죠. 네. 주무실 분들은 잠깐 주무시고 재밌는 것만 골라 들으시면 됩니다. 불면증 있으신 분은 저희 17화를 들으시면 돼요. 17화. 팀던 17화. 그거랑 지미 버틀러 편. 눈물 없이. 그때 제가 너무 감정이입을 한 것 같아요. 네. 좀 울컥하셨었잖아요. 저는 조금 울컥했어요. 본인의 그 인생사 살짝 오버랩 때. 자, 이제 서부 컨퍼런스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서부인가요? 하겠습니다. 동부 아니에요? 아, 동부. 저 맹비란 사회자에게 맹비란. 네. 원주동부 프롬이 오늘 프리뷰. 아니 오늘은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까방권을 보유하고 이제 네, 가시죠. 동부 컨퍼런스 프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작년 그 순위의 역순으로 아, 좋네요. 역순으로 가나요? 아, 네. 역순 좋네요. 레이커스 금방 나오겠네요. 저희 동부라니까요. 언급할 그러네. 가치가 없는 거. 언급할 가치가 없는 팀들 빨빨 넘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팬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하나씩 짚어줘야 돼. 네. 15위 필라델피아. 네. 넘어가시죠. 필라델피아. 네. 필라델피아 이번에 그 대단한 신인을 얻어서 좀 기대를 했었죠. 네. 저는 그 벤 시몬스를 드래프트하면서 네. 이 팀이 한 14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부상을 당해서 이제 15위 확정. 네. 다시 한번 몰라요. 브루클린 모릅니다. 백중세죠, 백중세. 그렇죠. 그래도 지금 예. 로스터를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진짜. 네. 아, 근데
정말 필라델피아의 그 드래프트 픽에 부르는 이 악몽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렇죠. 네. 이거- 엔비드부터 뭐 예전에도 아니죠. 네. 13년도에 노엘부터 시작되는 거죠. 노엘이 어때서요? 노엘이 첫 시즌 때 완전 엔타이어 그쵸, 완전 다 그냥 무릎 부상으로 날렸고 그 다음 14년대 뽑았던 엔비드 바로 그렇죠. 발 다쳐갖고 아웃돼서 이제 처음 등장하고 15년도에 오카포 오카포도 이제 29 경기. 시즌 들어가기 전에 폭행 또 사건도 있었어요. 후기 상황도 있었고 29경기 무릎 나가서 못 뛰고 벤 시몬스 발 부러졌고 이 팀에 뭔가 이게 좀, 악령이 셨어요.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예. 이 정도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드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제 NBA를 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의 움직임은 봐줄만 하던데요. 첫 두 경기 보니까 네. 출장 시장만 조정된다면 뭐 근데 최근에 이제 노엘이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 로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죠. 노엘이요? 노엘이 네, 프론트 코트 선수가 개 많고 백코트에는 쓰레기 선수가 개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한번 확인을 시켜줬죠. 네. 로스로 딱 봤을 때 누구나 생각나는 내용을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도 네. 이번에 이제 네. 그 스페인산인가? 로드리게스? 네, 그리스. 그 마드리드에서 뛰다 온 그렇죠. 네, 루디 페르난데즈와 함께 맹활약을 했었던 선수인데 뭐 이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와서 뭐 소름 끼친 역할 하겠습니까? 유럽에서 건너와서 이시 스미스보단 낫지 않을까. 이스미스보다 낫겠죠. 네. 이 선수가 열심히 하면은 이제 브루클린을 제치고 14위를 할 수 있겠네요. 다리오 사리치도 있잖아 이번에 이제. 사리치요. 중요한 건 TJ 맥커너는 절대 선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프리시즌 보니까 맥커넬이 주전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자 코빙턴 어디 갔어? 코빙턴은 검제합니다. 네, 네. 아직 있어요. 뽑으실 건가요? 좀 생각 중이에요. 네. 야투는 이번 시즌 4할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야투는 그냥 버리려고요. 3할의 아이콘 같은 존재죠. 네. 근데 어쨌든 또 젊은 팀이고 네.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팀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그 부상 악령 없이 한번 좀 치러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안타깝죠. 벤 시몬스라는 조각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꽉 찬 프론트 코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각이었는데 이게 시즌 전부터 다쳐서 네, 빠이빠이.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마땅히 쓸 수 있는 백코트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되게 팀의 색깔이 갑자기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대치가 올라갔었는데 벤 시몬스의 프리시즌 활약이나 썸머리그 활약을 보고 괜찮겠다라고 있었는데 그냥 그 리딩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바로 조금 기대치 확 떨어지는. 네, 필라델피아 경기장은 이번 시즌도 관중이 별로 없겠네요. 다음은 브루클린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꼴찌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신인들이 있는데 이 팀은 신인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돈으로 이게 구단 없는- 망친 거에 가장 그 2000년대 뉴욕 이후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죠. 네. 네. 이게 뭐 또 케빈 가넷이랑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때 뭐 우승한답시고 그렇죠. 이제 네. 미래를 다 내주고 현재 우승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현재도 개망하고 이제 뭐 다 망하고 여러모로 뭐 현재 미래 다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경기 자레미 네, 맞아요. 이제 네. 영입했어요. 경기장은 정말 좋거든요. 바클레이 센터 제가 작년에 가지고 왔는데 정말 최신식, 정말 최신식입니다. 경기장만 좋아요. 정말 티켓이 쌉니다. 사람이 정말 없어요. 예. 첫 번째 로우에도 연예인들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 가치가. 직관을 가고 싶으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싼 가격에 앞에서 선수들의 모공을 보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바클레이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가격 그 티켓 값이 약간 좀 변동이 있죠. 인기팀에 따라서. 많이 있죠. 상대 팀에 따라서 네. 브루클린 경기를 직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대 팀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뉴욕이랑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하철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이용할 수 있죠. 네,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럼 바로 뉴욕 얘기하죠. 네, 그 다음 시즌 뉴욕 얘기. 로페즈 얘기 안 해요? 로페즈 얘기 안 하나요? 테디어스 형 없어졌잖아. 네. 자, 근데 브루클린 이번 연도 여름을 좀 보면 많은 선수들이 좀 방출됐죠. 제러잭도 나가고 네. 열링턴 나가고 또 누구 테디어스 형은 아직 있죠. 나갔죠. 테디어스 형은 테디어스 인디애나 형은 인디애나 나갔죠. 나갔죠.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애들만 모여. 제레미 린만 보시면 될 것 하나같이. 같네요. 예. 제레미 린하고 스콜라. 제레미 린이 얼마나 활약하느냐 또 브룩 로페즈가 안 다치느냐.
그렇죠. 요 두 가지 포인트. 그죠? 작년이 네. 처음으로 인저리 프론트로 안 남은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언론에 나온 기사들만 보더라도 제레미 린이 지금 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은 예. 그 선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그만큼 무시하는 게 덱스가 아니고. 약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오히려 제레미 린한테는 그래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브루클린. 많이 뛸 겁니다. 본인한테는 네. 좋죠. 근데 판타지에서는 뛸 제레미는 거고, 괜찮을 수 있죠. 예, 턴오버 많이 할 네. 거고 야투 많이 떨어지겠죠. 판타지 하시는 분들 그 로페즈 괜찮아요. 브룩 로페즈. 부상만 안 당하고. 하지만 언제 부상나갈지 모릅니다. 항상 맞아요. 이제 불안감을 떨고. 네. 다음은 뉴욕입니다. 아 뉴욕. 뉴욕이 벌써 나오네요. 네. 네. 아니 대륙문적 슈퍼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네, 우승 작년 아닌가요? 성적이잖아요. 작년 성적. 내년에 이 시간. 아니 방송으로 왜 집중을 하네. 아니 작년 흐름이잖아. 작년 예, 순위. 말씀하시죠. 자 로즈가 왔습니다. 그렇죠. 프리시즌 경기 첫 경기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50%. 팀은 정말 개처발렸습니다. 수비를 아무도 안 합니다. 프리시즌 그리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프리시즌 아무 의미 아무 없는데 의미 없어요.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그 로즈의 스텝이 약간 전성기 때 스텝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프리시즌 항상 그래요. 예, 또 무리해서 다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다칠 거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죠. 그러나 올해가 로즈한테는 계약이 만기되는 그렇죠. 연도기 컨트랙트. 때문에 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법원에 휠체어 타고 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무릎이 아파갖고. 그리고 벌써 불안한 거는 노아가 벌써 안 나오고 있어요. 벌써 부상 때문에. 로즈 햄스트링. 로즈란다. 노아? 조아킴 노아가 햄스트링으로 네. 프리시즌 못 찍은 네. 상황이고. 그 개막 경기는 돌아올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 베스트 5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름 네임밸류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임밸류는 뭐. 로즈, 코트드리, 네. 멜로, 포르징기스, 조아킴 노아. 조아킴 노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징기스의 또 다른 어떤 성장, 네. 이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노아가 이제 밑에서 좀 이제 인포서 역할을 해주면은 네. 어떤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동신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저 노아 때문에 포르징기스가 역할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플레이를 좀 더 네. 쉽게 할 수 있겠고. 공격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사실은 엠퍼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마샬 플럼이라던가 이런 백업들도 좀 뭐 괜찮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저는 들어요. 아닙니다. 브랜든 제니스가 백업은 있기 여전히 때문에 백업은 지금 로스터를 타보는데 눈물이 나네요. 로즈가 다쳐서 나가면 네. 또 다친 브랜든 제니스. 이건 슈퍼팀과 거리가 먼 팀입니다. 지금 로즈가 슈퍼팀이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 이거는 정말 미디오커 팀이에요. 미디오커 플레이오프 진출이 간당간당합니다. 저는 않을 플레이오프 거예요. 진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내기 한번 하실까요? 또 예언하시네. 네? 저는 내기 한번 하시죠. 내기 한번 하시죠. 네, 뭐 내기 한번 할까요? 하시죠. 뭐 내기 할까요? 내기를 하시지 마세요. 네. 어차피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 간당간당해요 플레이오프. 저는 근데 그 네임 밸류가 일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불협화음을 낼지. 예리하시네요. 근데 저는 반대로 과연 그러니까 피켄롤 그러니까 2대2 플레이를 되게 좋아하고 있는 로즈가 트라이앵글 오펜스랑 맞을까? 그러니까 가장 좀 의문이 들고 제포나스 감독도 과연 얼마나 그 단장이 요구하는 거에 부합해서 팀 선수를 짤 것이냐? 네. 선수가 어떻게 그런 마찰 없이 또 이런 융화를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슈퍼스타들이 모여있는 네임밸류로 높은 선수들이 모여있을 때에 이거를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키가 아닐까. 전술과 전략을 원하는 팀과 개인의 성향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율이 되게 이 팀의 어쨌든 좀 건강과 함께 이 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쉬는 동안 굉장히 날카로워지셨네요. 뭐가요? 분석이.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뭐 데릭 피셔나 커트 램빗을 잡지 않고 이제 제포나스이라는 새로운 감독을 데려왔잖아요. 네. 완전 트라이앵글과는 완전 동떨어진 그런 전술을 구사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 잭슨이 트라이앵글을 조금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협의를 그러니까 하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조금이나 유임을 할 수 있는. 네. 자, 뉴욕은 그래도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 네. 자, 최근에 ESPN의 퍼스트택에서 나왔었죠. 건강하다면 플레이오프까지는 문제 없지 않겠냐. 네. 1라운드에서 강탈하지 않을까. 이 선수들 같이 뛰는 것만 봐도 뭔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같이 뛰는 걸. 그렇죠. 그래도 로즈가 그래도 되게 험불한 게 오자마자 멜로 팀으로서 멜로가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플레이하겠다라고. 아 멜로 팀으로 인정해요. 네, 멜로의 그거는 팀. 험불한 게 아니라 그냥 팩트죠. 닥쳐. 누가 봐도 이거는 닥쳐. 닥쳐. 자, 다음은 미러키입니다. 이렇게. 미러키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아무래도 델라베도바. 굉장히 감초 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쵸. 호주 이거 올림픽에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네, 그럼요. 네, 막 정가- 15씩 찍고 이러던데요. 하지만 미러키는 한 명이죠. 네. 안테타 쿤보. 안테토쿤보. 아레토쿤보와 그리고 자바리 파커도 이제 그쵸. 네, 그렇죠. 기대할 수 그리고 있겠죠. 미들턴이 이제 초반에 좀 아웃이라 그렇죠. 좀 안타까운 아쉬워요. 소식을. 완전히 시즌 아웃인가요? 아니요. 초반에만 아웃인 초반에 거예요? 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장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제이슨 테리 있지 않아요? 제이슨 테리가 존재합니다. 있나요? 존재하는데 그 체이스테리는 뭐 이제 되게 높은 연차를 가진 그냥 베테랑으로서 그냥 3점씩 가끔 나 던지는 역할 정도밖에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여기서 벤치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들 좀 다독여주면서 그렇죠. 그럴 수 역할을 있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반대로 먼노 그렉 먼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키드가 어쨌든 대놓고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안테타쿤보를 공식적으로 포인트 가드를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볼 캐리는 아마 델라도바가 했겠지만 리딩 역할이나 이끌어가는 것들은 사실 안테타쿤보를 중심으로 할 텐데 그러면 같이 뛰어주는 스윙맨들이 뭐 미들턴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 자바리 파커라던가 같이 뛰어주는 선수들이 큰 사이즈가 큰 선수들이 같이 뛰어줄 수 있는데 먼노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쳐줄 건지 하나 들고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텔레토비치. 느리자 예, 텔레토비치. 텔레토비치를 어쨌든 3점이 좋은 빙. 그렇죠. 미로키가 선수 3점 때문에. 슛이 좋은 선수가 잘 없었죠. 네. 안테토쿤보도 그 레인지가 좀 짧기 때문에.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백업 가드 중에 마이크 카터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슛거리가 고자예요. 여기 짧기 때문에. 델라베도바 좋아요. 그래서 그 델라베도바 그래서 그렇죠. 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델라베도바랑 그 다음에 텔레토비치가 있기 때문에 안테타쿤보가 좀 더 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초반만 좀 잘 넘기면 그리고 미들턴이 돌아오면은 그렇죠. 예, 굉장히 상승세를 낼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사실 그렉 문로가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미러키에 이제 합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식스맨으로 결국 전락을 해버렸죠 나중에. 근데 이 부분도 주목을 제가 지켜봐야 되는 게 안테토쿤보랑 이제 자바리 파크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은 5번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수비 역할을 해줄 그런 선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해줄 만한 선수가 마일스 플럼리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렉 먼로가 과연 이번 시즌에 어떤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어느 정도 트레이드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수비형 빅맨과의 어떤 트레이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히버트? 우리 히버트는 우리 조던님께서 데려갔어요. 샬럿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히버트 실업자 될 줄 알았는데 아직 NBA 남아있더라고요. 네, 미러키는 미들턴이 돌아올 때까지 아직 로스터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굉장히 기대되는 팀입니다. 올랜도. 올랜도. 네. 우리의 바카 형님이 이 바카 형님이 하셨죠. 이바카와 비욘보가 가세를 했습니다. 인사이드 자원이 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올라디포를 보냈죠. 그렇죠. 오클라호마로.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근데 반응들이 글쎄요. 이게 정말 미지근한 반응이에요. 글쎄요. 감독도 교체가 됐죠. 그렇죠. 네. 보겔 감독이 보겔 맞죠? 크지 않았나. 빡침의 대명사였던 이제 스카스카스 감독을 보내고 빡치면 선수 안 내보내는 걸로 유명했죠 지난 시즌에. 맞습니다. 네. 페이트한테 특히 많이 빡쳤죠. 그래서 후반전에 안 나오는 게 많았어요. 저는 사실은 올랜도가 오프 시즌에 가장 뭐 적절한 영입을 한 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리빌딩에 있는 팀이고 감독도 프랭크 보겔이라는 어쨌든 지금 감독 시장에 나왔던 빅3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뭐 탐티보드나 아니면은 스캇 브룩스나 뭐 이런 되게 명망 높은 데이비 예거나 뭐 이런 감독들 중에서도 거의 되게 탑에 있던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올라디포를 보냈죠. 네. 올라디포를 보내고 그 자리를 엮을 수 있는 거를 기존에 있었던 뭐 페이튼이라던가 그 다음에 갑자기 포니에. 이름이 생긴 포니에죠. 포니에. 네. 이게 선수로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사이드의 공격력은 있는데 수비가 없는 뭐 부세비치를 이렇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바카 비욘보 영입은 뭐 어느 정도 팀의 밸런스는
높이는 영입이었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백코트 자원들의 어떤 불일치가 있었거든요. 어떤 이 선수들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과연 올라디포와 그쵸. 페이튼과 해조냐 마리오 해조냐 그리고 이제 네? 마리오 해조냐와 이제 그 포니에 이 선수들을 어떻게 솔직히 솔직히 스칼스 감독이 작년에는 감을 못 잡았어요. 맞습니다. 반면에는 프런트에서는 사실 그런 불일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시즌은 오히려 지금 프런트 코트에 자원이 넘칩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분명히 더 이제 많은 플레이 타임이나 롤을 부여받을 에론 고든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리그에서 입지가 탄탄한 이바카나 이런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비혼보까지 왔잖아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직 먹구름이 껴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오히려 반면에 백코트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완전 이제는 페이튼이 1번으로 좀 자리를 잡을 체제고 해조냐와 이제 그 포니에가 이번에서 많은 역할을 받겠죠.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오히려 페이튼하고 포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프 그린도 들어왔어요. 제프 그린. 네, 제프 그린 큰 역할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근데 프런트 코트를 보면은 지금 에런 고든이 슛거리가 넓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바카는 어느 정도 이바카와 부세비치는 어느 정도 넓은 부분이 있죠. 근데 부세비치는 수비력이 없고 이바카는 공격력 수비력이 있죠. 그러면은 뭐 부세비치나 이바카가 돌아가면서 뛰면서 비욘보가 또 식스맨 역할을 해 나간다면은 자원적으로 4명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에런 거든 이바카, 부세비치, 비욘보가 아마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제프 그린이 중간중간에 짧게 띄워주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히려 저는 케미가 잘 맞을 것 같다. 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케미가 잘 맞지 않을까? 과거에 뭐 일야소바나 이랬을 때 밖에서 노는 애들밖에 없었었는데 그런 선수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백코트에 되게 애매한 제닝스 뭐 이런 애들 다 정리하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좀 밸런스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견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포니에를 남긴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조냐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포니에는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워싱턴입니다. 존 호리 팀. 존 호리 지금 아프던데요? 자주 아프죠. 그 양쪽 무릎을 다 수술했대요. 인저리 백코트의 대명사들이죠. 두 분. 네, 그또 브래들리 빌. 걔는 고질적으로 아픈 애고. 네. 근데 이번에 맥시멈 걔 돈을 시원하게 받으면서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또 듀란트 데려오려고 이제 스캇 브룩스 영입했는데 택도 없었죠. 듀란트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듀란트가 워싱턴 출신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워싱턴 출신인 것도 있고 이제 스캇 브룩스가 이제 한창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전성기를 하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인터뷰 시간도 못 잡았어요. 워싱턴의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월과 빌의 어떤 그렇죠. 그 부상에 따라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건강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게 올라갈 것 같고 뭐 이 두 백코트 자원을 이제 백업해줄 수 있는 멤버가 딱히 안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 팀 자체가 내구성이 정말 예측이 안 되는 팀이에요. 고탓. 그렇죠. 고탓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네네가 나가서 이제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지만 뭐 마키프 모리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팀 전체가 내구성이 사실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는 팀이라서 정말 쉽사리 예측하기 힘든 팀입니다. 근데 오프시즌 동안의 영입 자체를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던 게 마이미. 마이미. 마이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마신고탁 같은 경우에 되게 공격적이고 2대2 플레이에 되게 능한 선수. 물론 수비를 어느 정도 하는 빅맨이죠. 공격력도 좋으면서. 근데 사실은 그 아래쪽을 받쳐줄 수 있는 수비 자원의 빅맨들이 없었죠. 마키퍼 모리스도 사실은 외곽에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안 마이미가 아마 식스맨에서 되게 핵심적인 롤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이제 오토포터 같은 선수들이 좀 스텝업을 작년에도 좀 했잖아요. 작년에 조금 했죠. 그래서 귀엽게 조금 했죠. 그래서 약간 했죠. 이런 기대치를 전혀 충족 못 지시고 있지 아직까지는.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플레이오프 어렵지 않을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렵지 않을까. 자 트레이버크 오지 않았나? 그렇죠. 트레이버크가 왔죠. 트레이버크는 근데 정말 에버리지 그 자체죠 이제. 그렇죠. 약간 그저 뉴욕에 간 케이스 있잖아요. 코트니 릴 같은. 그래도 워싱턴에 영입된 선수 중에 좀 귀여운 선수 있죠. 마커스 선튼.
아 그렇죠. 득점만 네. 소트 1 받으면 득점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하지만 그 외에는 쓰레기가 전혀 없는 그런 선수죠. 판타지 하신 분들은 네. 마신고타 생각보다 네. 되게 좋다는 거. 팀은 정말 리프가 너무 많은 팀이에요. 네, 예측이 불가능한 팀입니다. 갑자기 그 고타 어머니 괜찮으시죠? 효자고타시죠. 최근에는 아직 뉴스 들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조널이 언제 복귀할지가 참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부상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동부에서 토론토의 드마드로잔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카일 라울리. 카일 라울리가 거의 대표적인 백커트 듀오라고 한다면 그 듀오가 성장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널과 브래드빌리 되지 않을까. 브래드빌리 약간 올스타급으로 끌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쯤. 근데 저는 부상만 없다면 워싱턴에 손을 들어주죠. 그쵸. 근데 이제 둘이 갑자기 서로 돌아가면서 치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제 답이 없는 상태고, 조널은 사실은 뭐 외곽에서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돌파하고 리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 둘의 부상 관리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호수님 말씀대로 이프를 더 해야 되는 팀이어서 전망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카고로 한번 넘어가 보죠. 시카고. 네. 론도와 웨이드가 왔습니다. 네, 로즈가 같이 올죠. 네, 안타깝습니다. 참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고배를 했네요. 론도가 그 세크라멘토에 있을 때만큼 뭔가 이렇게 어시스트 능력이나 이런 게 발휘가 될까요? 안 됩니다.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이 지금 그 백코트에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 웨이드, 론도 이 선수 전부 다 UCG 레이트가 정말 높은 선수들입니다. 세 명 다 UCG 레이트가 정말 높고 외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참 힘든 조합이 아닌가. 그니까요. 물론 이제 최근에 웨이드가 이제 시카고의 3점 슈터가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름 끼쳤었는데, 네 저는 이거 정말 의문이 많은 의심이 드네요. 누가 볼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미로티치. 볼은 무조건 론도가 잡을 거예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율본에서는 분명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나머지 두 지미 버틀러와 웨이드가 볼 없이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구를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인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호수님 말에 되게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는데, 왜냐하면 론도와 웨이드나 둘 다 볼을 도미넌트 온볼 플레이어고 도미넌트 해야 되는 선수인데, 뭐 웨이드의 자세가 요즘에 보니까 그냥 뭐 자기가 봤던 포인트 중에서 패스를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본 해주고. 가드가 누구였죠 여태까지? 네. 잠깐만. 마이애미 타임 지금 위트와 무어. 가야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던데 웨이드 앞에 일단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뭐 노리스 콜이라든지 뭐 이런 뭐 네피에 뭐 이런 애들 있었죠. 걔 있었잖아요. 걔 지금 멤피스에 가네. 멤피스요? 누구죠? 기억이 안 나. 노리스 콜 말고 한 명 더 있잖아요. 걔가 원래 마리오 찰머스님. 네, 맞아요. 마리오 찰머스님. 샤머스. 이런 선수 보다가 론도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시카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들이 다 볼 도미넌트하는 스타일이고 3점 슛 사람이 없기는 하거든요. 미루티치. 뭐 있긴 하죠. 근데 백인 없어요? 시카고 맥더먼. 백인 3점 슈터 맥더먼. 맥더먼이죠. 맥버켓이라고 근데 하죠. 네. 사실은 결국에는 이 조합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공간 창출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명의 희생은 필요할 텐데, 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대표적인 스타이긴 하지만 원래 지미 버틀러가 갖고 있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이나 어쨌든 뭐 수비적이든 공격적이든 또 희생을 해야 되네. 희생은 할 수 있는 캐릭터. 그렇게 희생을 또 희생을 해야 돼. 그 캐릭터는 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또 한 번 희생이 이루어진다면, 서번트 리더십으로 희생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마틴 루터 킹 같은 정신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지 하고.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오히려 미로티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그 부각되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어떤 스페이싱이 되기 위해서는 미로티치가 분명히 3점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그 시카고의 젊은 선수들이죠. 말씀하시는 미로티치라던가 맥다맛이라던가 뭐 아니면 이번에
덴젤 발렌타인도 왔죠. 덴젤 발렌타인이나 바비 네. 포트리스나 네. 이런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비 포트리스가는 게임이죠. 예. 포르티스죠. 포르티스죠. 네, 또 시작됐어요. 제가 뭐 이제. 포트리스라고 했나요? 이제 사회가 아니니까 다- 편하게 하세요. 네, 할게요. 네. 네. 시작하자마자 빨콩 쏘면 두 번. 사이코. 그래서 그래서 그 선수의 스텝업이 가장 뭐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지금 토니 스넬이 지금 프리시즌에서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날아다니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로즈랑 버틀러 듀오보다는 사실 론도 버틀러는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물론이죠. 들고요. 네. 이게 뭐 실력 그렇죠. 차이 이런 걸 네. 떠나서 스타일 케미가. 그렇죠. 단지 조금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인사이드 자원. 네. 우리 타지 깁슨이나 이제 영입 때 로페즈, 로비 로페즈 로페즈. 약하지 않나. 네. 많이 약하지 않나. 다른 그쵸? 로즈에 비해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타지 깁슨도 아마 이번 시즌에도 분명히 트레이드 루머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예, 커리어 내내 이제 트레이드 루머의 아이콘 같은 존재였는데 모즈코프가 일로 왔어야 돼. 갑자기 오프 시즌 동안 입고 있었던 빡치미가 올라오네요. 예, 모즈코프 예. 잠시 잊고 있었어요. 잠시 입고 있었는데 예. 지금 크루즈 여행 갔다고? 네. 입고 있었는데 네. 시카고는 뭐 네. 그렇게 한번 뭐 네. 플레이오프 갈 건 생각하시나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괜찮을 것 동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부의 어드밴티지가 분명 존재하지 않을까. 동부의 예, 어떤 서부라면 글쎄라고 하지만 뭐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 여전히 핸드폰이 울리네요. 다시 방송해도. 어쨌든 뭐 동부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이길 팀이 이제 그 파리 안에 든 팀들이거든요. 네. 디트로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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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기대되는 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세요?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가장 저는 사실 로스터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그런 부분보다 이미 지금 로스터에 보유가 돼 있는 그 네. 선수들이 정말 한 단계 더 다 성장하지 않을까. 정말 젊은 선수들이고 정말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중반에 이제 영입됐던 제가 이제 팬타지에서 정말 사랑했던 토바이아스 해리스가 해리스. 이번 시즌 풀로 뛰기 때문에. 네. 여기는 베스트 5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이제 레지 잭슨이었는데 이제 또 부상이. 네. 이시 스미스가 뛰겠고요. 네. 그다음에 2번으로는 이제 카이드 웰포 교황. 교황이죠. 네. 3번 뭐 토바이아스 해리스 뛰겠고. 3, 4번은 이제 아마 이제 그렇죠. 그 마커스 모리스랑 모리스와 토바이아스 해리스. 왔다 갔다 하면서 5번은 이제 안드레 드러먼드 네. 백업으로 보발. 오반. 존 로어도 에런 베이스도 아직 존재합니다. 에런 베이스. 네. 존 로가 영입됐나요? 그렇죠. 피닉스에서 괜찮았는데. 루어 그 로이어 않죠. 그 의혹을 받았었던 이제 저희 모시기 모모택 분이 이제 로이어라 했다가 로이어라고. 저에게 시원하게 디스 당하셨죠 이제. 이름 선수 이름 잘 정확히 발음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소중한 이름입니다. 네? 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호수인님한테 막 해존자, 로이어 이런 거 시험하면 정말 섭섭합니다. 똑바로 발음해 줘야 돼요. 동바로 존 루어, 해존자는 아직도 얼굴이 뜨겁네요. 제가. 존 해존자는 루어고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존 루어고 마리오 해존이야. 이건 그 영상을 안 봤다는 네.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쵸, 그냥 판타지 그냥- 스탯으로만 봤으니까. 그냥 가끔씩 이름만 제가 훑어봤다는 알 수는 거예요. 없죠. 예, 기본 예의가 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모택 씨. 예. 죄송합니다. 네. 신경 쓸게요. 드러먼드의 자유투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단호하시네요. 이거는 뭐 미친 어쩔 듯이 수 쏠 없어요. 겁니다 이번 시즌. 어쩔 수 없고 네. 뭐 사실 벤 홀러스도 네. 그렇게 쌌기 때문에 평생 네. 동안 사실 우승을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겨내고 네. 팀원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그 빅맨들 있잖아요. 네. 소름 끼치게 크고 크기 겁나 크고 블락이랑 리바운 쓸어다니는 애들 다 자유투 못하고 커리어 내내 개선 안 됩니다. 개선에 대봤자 몇 %, 뭐 1, 2%, 뭐 폭이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시스트 수치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레지 잭슨을 백업할 수 있는 사람이 선수가 이제 스티브 블레이크 있었고, 네. 뭐, 브랜든 제니스. 그렇죠. 이제 중간에 트레이드. 제닉스 뉴욕에 있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네. 이시 스미스가 그 쏠쏠한 역할을 할 거고 네. 레지 잭슨이 돌아온다면 이제 백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한 8위 정도 예상합니다 이번에. 저는 더 높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네, 전 디트로이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게다가 또 올해는 해거샥 룰도 좀 개정됐잖아요. 네. 어떻게 예정됐어요? 그런가요? 못 들어봤는데. 네. 해거샥 룰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야 그 4쿼터 2분에 하면은 네.
자유투 하나 주고 공격권도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끝나기 2분 전. 네, 근데 그게 모든 쿼터에 다 적용되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안드레 활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더 활용 경기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말이 많던데 그게 바뀌었군요. 네, 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높겠죠. 이제 2분의 사나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2분의 사나이. 예. 디트로이트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합니다. 저희 학도님이 또 좋아하는 팀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학생님 예. 좋아하는 팀이죠.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팀입니다. 인디애나. 쏠쏠한 영입들을 많은 영입을 했죠. 굉장히 바쁜 그 오프 시즌을 보냈죠. 그렇죠. 예. 폴조지가 기뻐하고 하루에 있을 연습 거예요. 3번 한다고. 누가요? 인디애나.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자, 이번 새로운 얼굴들 보면 테디어스 형. 예. 그리고 그 조지 힐을 보내고 제프 티그를 받았죠. 아, 좋죠. 엘 제퍼슨도 왔죠. 알 제퍼슨도 왔고. 든든하네. 예. 저는 이 테디어스 형의 역할이 굉장히 뭐랄까요? 폴 조지의 그 지금까지 부담. 작년 시즌에 보셨죠? 그렇죠. 가장. 예. 그 부담을 좀 덜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예. 엘 제퍼슨은요. 알 제퍼슨 좀 늙지 않았나요? 마일스 터너는요. 터너는 좀 기대됩니다. 터너는 스텝업을 하겠죠. 예. 터너는 이번에 마이미도 주전 내보내줬기 때문에. 예. 마이미도 나갔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제프 티그 영입한 게 되게 좋게 본 게 예. 아무래도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드가 없었잖아요. 그쵸. 인디애나에. 그쵸. 뭐 마일스 터너, 공격적으로. 조지 힐, 몬타. 뭐 확실히 완전 리딩에 적합한 가드들은 아니었는데 전혀 아니죠. 네, 이제 제프 티그가 오면서 또 폴 조지의 어떤 볼 소유를 조금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뺏어온다기보다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폴 조지는 또 보조 리딩까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스터를 보면은 정말 공격 부분에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폴 조지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었죠. 우리 그렇죠. 평균 득점 111점은 거뜬히 할 수 115점을 하겠다. 네, 거뜬히 할 수 있다. 좀 겸손하지. 예. 네. 그게 115점 상징적인 의미더라고요. 작년에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114.9였거든요. 네. 아 진짜요? 115점을 하겠다. 그리고 120점을 실점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스 터너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테디어스 형이라든지 뭐 LG 알제퍼스 뭐 공격에서는 정말 재능이 많은 선수들이지만 커리어는 어떤 수비에서의 어떤 그런 그렇죠. 어떤 임팩트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근데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어디로 수비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블락 능력이 아무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골든스테이트가 결승전에서 졌을 때도 뭐 아시겠지만 블락이 능력이 되는 선수가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정말 수비 전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앤드류 보거스의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아 뿌듯하네요. 네. 제가 발굴한 선수. 본인이 발굴하진 않았죠. 제가 꾸준히 보고 있었거든요. 누구 마일스 터너를. 아 마일스 터너요? 예. 아 예. 좀 뿌듯하네요. 인디애나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에 또 드래프트 하시나요? 이번에 저 마일스 터너 좀 생각하고 있는데. 3번 픽으로 드래프트 하셔야죠. 아, 좀 너무 픽 순위가 낮아가지고. 몇 승이시죠? 11번째. 아, 제 다음이네요. 아, 10번째. 아니다. 저 15번째죠. 네. 15번째세요? 네. 저희가 그 16명으로 네, 저는 3순입니다. 이바카로 그러면 예. 이번 3순위 로즈죠. 네, 인디애나의 새 얼굴들이 어떻게 손발을 잘 맞추냐에 따라서 네. 예, 강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저는 토론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그 퍼스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수 있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인디애나가? 예, 아.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쏠쏠한 영입들을 많이 했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조화만 잘 이루어진다면 기대가 많이 됩니다. 뭐 네. 호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보다는 수비 전술의 조화를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일 거고 근데 조금 불안한 건 지금 감독이 새롭게 영입된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 과연 수비 전술 쪽에서 그렇죠. 뛰어나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감독이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 프랭크 보겔의 그 유산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뭐 트레이닝도 많이 받고 뭐 그랬을 텐데. 조직에서 부문장이 바뀌면 그 조직은 다 문화가 바뀝니다. 네. 미생인가요 이거 지금? 네. 저희가 작년 시카고의 사례를 들 수 있겠죠. 네. 네. 다음은 네. 자 다음요. 호이버그. 시카고의 작년에 텀티보드에서 호이버그 체제로 바뀌면서 팀 색깔이 되게 컬러 그냥 자체가 완전 무치가 바뀌었죠. 됐죠. 무치 그냥 무색 무치. 그렇죠. 넌 누구? 난 어디? 로즈 뉴욕. 네, 다음은 샬롯입니다. 샬롯. 네, 조던의 아이들. 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작년과 비슷이라고.
작년과 비슷했죠. 작년과 비슷하다고. 저는 근데 샬럿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캔바 워커의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 네네. 그리고 언제나 주옥 같은 역할을 하는 니콜라스 바툼의 건재. 이 두 명의 백코트 듀오는 지금 동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탑3 안에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백코트 듀오만큼은 탑3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 둘이 나갔을 경우에 이제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뭐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가 있는데 이 선수야 뭐 유명하듯이 뭐 인저리를 많이 달고 다니는 그렇죠. 선수이기 그냥 때문에 병원이죠. 네. 이 선수는 공격 레퍼토리 자체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선수라서 아직까지도. 그렇죠. 네, 수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슈퍼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슈퍼맨도 슈퍼맨이고 레퍼토리 자체가 별로 없어요. 속공에서 막 냅다 뛰는 거 득점하는 거 말고 사실 아직 네. 개선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레미 램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요? 고만고만할 것 같네요. 작년에도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고만고만할 것 같고 또 마카일의 그 마빈 윌리엄스죠. 마빈 윌리엄스. 자유님께서 좋아하시는 마빈 윌리엄스도 뭐 커리어 내내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근데 마빈 윌리엄스는 작년에 갑자기 대기만성형 성장을 해서 올해 뭐 소름 끼치는 뭐 그런 차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근데 올해도 작년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히버트가 왔어요. 네. 블락 1개씩은 해줄 겁니다. 파울 4개씩 하고. 카민스키가 생각보다 성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춤은 잘 추더라고요. 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죠. 저는 또 뭐 주목할 만한 영입에는 라몬 세션스. 세션스. 이 선수가 이제 워싱턴에서 그래도 쏠쏠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일단 그렇죠.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드라이빙이 굉장히 좋죠. 이 선수가 이제 수비가 좀 약하지만 아까 뭐 키드 길크리스트라든지 뭐 히버트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상쇄가 되지 않을까. 히버트. 나름대로 좀 수비 잘하잖아요. 그래도 플레이오프 그냥 나오면 감사해야 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그냥 그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플레이오프 1라운드. 작년과 비슷하겠죠. 네. 다음은 알 호포드를 영입한 보스턴. 여기도 강해졌어요. 알 호포드의 영입은 좀 뭐랄까요? 필요한 조각을 채운 느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 참 영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빌딩의 정석을 이렇게 차곡차곡 밟는 느낌. 그러니까 선수를 뽑아서 구축을 해서 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조각들을 조금 연건들 실력을 스텝업 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형 F의 영입. 이런 3단계를 하나씩 한 정말 보스턴의 리빌딩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정석 같은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을 드래프트하면서 많은 팬들의 원성과 이제 소름을 불러기긴 했지만 원래 크리스턴이 예상이 됐었는데 크리스턴 매력적인데. 근데 제일런 브라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운동 신경도 좋고 그다음에 윙스팬도 이렇게 임프레시브하고 그다음에 뭐 디펜더로서의 역할도 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프리시즌이니까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번 썸머리그에서도 뭐 16득점 평균에 6.2 리바운드 19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얼굴은 한 30. 얼굴은 참 아로포드가 잘 적응할까요? 아로포드는 사실 어디 갔다 줘더라도 되게 참 팀과 잘 융합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마인드 자체가 우선 굉장히 이타적인 부분이 있고 수비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팀 전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선수라서 활용도가 어디 가도 높은 선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참 그 새롭게 영입된 루키가 그러니까 크라우더의 대체적인 백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팀의 색깔은 참 애슬레틱하면서 다이나믹한 팀의 이제 색깔을 가졌던 걸 보여줘요.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인 건 보스턴에게 정규 시즌은 잘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과연 상대 에이스를 무찔 만한 뭔가 리더의 옵션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플레이오프 경기는 단판적일 거고 그 중심점이 아이지아 토마스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아이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 아이인가.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갈 것 같아요. 정규 시즌은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연 그 다음이 무엇인가. 저는 토마스를 믿습니다. 다윗이니까. 저도 이번 시즌 토마스는 믿어보겠습니다.
그냥 얘기했어요. 재밌는. 저도 그냥 듣던 말도 외롭네요. 그냥 던지는 거죠 뭐. 듣던 말던이라고 딴 데 보고 얘기하네요. 선생님이 제가 또 뭐라고 할까봐 딴 데 보면서 뭐 듣던 말던 제 의견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자 토마스가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럼 보스턴이 결국엔 우승을 바라보는 지금 리빌딩을 했다면 네.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그럼 과연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진짜 끌어주는 리더일 텐데 그게 아이자 토마스가 올 시즌에 얼마나 커질 수 있고 영향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사실은 이제 보스턴의 이제 이번 시즌 혹은 뭐 다음 시즌을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우러포드가 영입되면서 에이버리 브래들리가 좀 더 뭐랄까요 많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수비수들이 아우러포드나 아이자이아 토마스한테 몰려 있을 때 에이버리 브래들리나 제이 크라우더한테 오픈 찬스가 좀 많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에버리 브래들리 하면은 어떤 수비에 어떤 일감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인터뷰에서 나는 투웨이 플레이어다. 이렇게 자신감을 좀 내비쳤기 때문에 과연 지금 완전히 비웃었어요.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이번 봐야죠. 시즌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성실한 마인드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스턴은 그 젊은 선수들의 어떤 패기,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에너지, 재밌게 이번 시즌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틀란타입니다. 아쉽죠. 오프 시즌이 좀 아쉽죠. 다 뺏겼어. 오프 시즌이 좀 아쉬운. 괜찮아요. 코버가 있습니다 아직. 오프 시즌이 좀 35살 코버. 그리고 또 영입했어요 슈퍼맨. 그렇죠. 하워드. 네. 아쉽죠. 완전 깜빡하고 있었어. 아쉽죠. 완전 잊고 있었죠. 네. 고양이라면서요 네, 여기가. 고양이죠. 최근에 인터뷰할 때 또 개소리 하더라고요. 나는 슛을 잘 쏠 수 있다. 15년째 공격 레퍼토리를 계산하고 있다. 하는데 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런 하자가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기도 웃기네요. 그러니까 저희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레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그를 정말 손꼽히는 빅맨이기 때문에 네. 어떤 수비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은 충분히 아직 꾸준히 해주고 있죠. 폴밀셉과 같이 그렇죠. 그 프론트 커트를 이끌어갈 때 그 림 프로텍트 능력은 뭐 리그 탑 수준이지 않을까요? 폴밀셉 이번 시즌 기대됩니다. 네. 저는 데니스 슈레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발음 좀 똑바로 해주시겠어요? 슈레더. 이 선수가 이제 리딩 역할을 맡을 텐데 그렇죠. 과연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까? 이 선수를 믿고 이제 제프 티그라면서 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이 선수가 어떨지. 판타지에서 주목해야죠. 그렇죠. 그 데니스 슈라더를 더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약간 베테랑의 약간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데리고 왔죠. 흥국이 형. 잭. 제라잭 데리고 왔습니다. 제라잭을 데리고 왔다는 건 뭐냐? 데니스 슈레더를 옆에서 백업해 주면서 가르쳐가면서 사실 리딩 능력과 어떤 노련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BQ가 높은 선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데니스 슈레더한테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면 혁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스텝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작은 작년에 큰 무릎 부상을 당해서 그렇죠. 얼마나 회복이 됐을런지 마음이 궁금하네요. 아프셨죠 작년에. 50경기 못 했죠. 코버는 부활할 것 같으신가요? 알겠습니다. 후보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나요? 워낙 자체가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오프 시즌에 좀 작년에 좀 불안했었던 그 팔꿈치를 잘 재활을 했다면은 충분히 0점만 잡힌다면 뭐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3점 슈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베이즈모 어떠세요? 베이즈모요. 베이즈모 좋습니다. 베이즈모 괜찮아요. 베이즈모 좋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해서. 물론 손을 끼치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괜찮아요. 좋아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아쉽다. 아쉽다. But it's okay. 뭐 fine. No 소름 but it's okay. fine. 근데 약간 그 정도. 아쉽다.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틀란타가 또 그 시스템 농구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부데놀저 감독 취재에서 조각들이 잘 맞춰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마이애미. 다 아쉽다. 지몬미.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진짜 아쉽네요. 여기는. 예. 크리스 보쉬도 결국에는 마이애미에서의 커리어는 약간 사실상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어떤 이게 참 홈라인의 저희가 지금 단장이 말은 이렇게 됐죠. 쉽게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쵸. 예, 오퍼 시즌이 가장 안타까웠던 게 크리스 보시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NBA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우선 마이애미에서는 우선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고 네. 보시 자체는 난 아직 뛸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의사들의 의견을 갈리고 있고 다른 팀에서는 과연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또 이제 미지수인 상태고 이번 시즌 과연 볼 수 있을지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강으로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건강이 그리고 웨이드가 갔죠. 그렇죠. 웨이드가 갔습니다. 웨이드가 갔습니다. 그리고 라일리에 빡쳐서 갔습니다. 섭섭해요, 라일리가 섭섭해. 정말 올드 스코어 마인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웨이드와 협상을 했는데 네. 웨이드가 이제 거기에 협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게릴라 방송에서 시원하게 한번 라일리 네. 감성해야 됩니다. 감성해야 돼요. 핫산 화이트사이드의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신가요? 네. 네. 아니 뭐 거의 이제 드라기치와 하산하이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화사는 이번 시즌 이제 블락도 미친 듯이 더 할 거고 득점도 많이 할 거고 테크니컬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거고 퇴장도 많이 당할 거고 그럴 것 같네요. 그럼 민슬로우라든지 조시 리차드슨 이제 2년 차가 되는 그렇죠. 해인데 작년에 굉장히 잘했잖아요 이 신인 그렇죠. 팀이. 네. 근데 2년 차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해낼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슬로가 너무 기대돼갖고 윈슬로우요. 네. 윈슬로우는 그 슛 셀렉션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자체적으로 아직 뭐 사실 상출할 만한 그런 아이솔레이션 스타일 선수는 아니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잠재력이 있는 선수로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디온 웨이터스가 왔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미니멈 가격으로 입고 싶습니다. 베테랑 미니멈으로 마이애미 합류했습니다. 한 10득점 해줄 거예요. 야투를 거지 갖고 기억하십시오. 농구 되게 잘하는 선수 아닌가요? 자기 입으로는 잘한다 했는데 베테랑 미니멈을 받았더라고요. 네.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 가실 것 같습니다. 못 갈 것 같네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분들 의견이 없으신가요? 저는 동의합니다. 마이애미는 아쉽지만 떨어지는 걸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자, 다음은 작년 동부 2위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네. 제가 싫어하는 드로잔에게 돈을 많이 줬더라고요. 정말 많이 줬더라고요. 가장 싫은 점이 뭔가요? 아니 외곽이 없잖아. 3점이 없는 선수입니다. 사실 뭐 싫은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싫은 거 없는데 전 다만 레이커스에 지금 샐러리 캡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토론토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런 고행복을 받고 레이커스에 합류했다면 레이커스 매력가 불퉁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레이커스는 지금 모지코브에게 더 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지금 와서 노조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들어오자마자 뭐 그렇죠. 2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지코브 생각하면. 네. 작년 토론토 보면은 카일 라우리가 굉장한 활약을 해줬죠. 그렇죠. 네. 올 시즌에도 뭐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 잘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욕을 참 많이 처먹었죠. 굉장히 많이 먹었죠. 라우리와 드로잔, 저를 비롯한 모든 거의 전 사람이 세계 다 모든 욕했죠. 사람들에게 맹비난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유가 뭘까요? 그 체력 때문인가? 뭐 체력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이 선수의 자질일 수도 있고요. 뭐 원래 타고난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말라봤네요. 근데 저는 이번 시즌에 토론토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일단 그들이 플레이오프를 여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되게 높은 곳까지 그렇죠. 경험을 일단은 이 나름 잠정적으로 동부 최강의 백코트라고 불리우는 이 둘이 듀오가 어쨌든 거기까지 갔다 왔다는 경험치는 분명 이 팀에게 이 젊은 팀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멤버에서 큰 비욘보를 출혈이 있었지만 뭐 비욘보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되게 큰 활약을 해서 그렇지 그렇죠. 정규 시즌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조각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전혀 아니었죠. 아니었다고 본다면은 사실은 토론토는 올해도 동부에서 꽤 높은 어쨌든 컨텐더 역할을 타이트 컨텐더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두 에이스의 성장은 뭐 작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드마드로잔이 만들어가는 공간 창출은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서 생겨나는 공간 창출은
사실 리그에서 그렇게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 원래 부분은- 그걸 이제 받아먹어줄 수 있는 외곽 자원이 있냐 하면 그쵸. 또 이제 확실하지 아니, 않죠. 그건 그리고 작년에 사실 뭐 더마리 캐롤도 그렇고 참 부상을 당했던 선수가 많아서 좀 맞습니다. 완성된 조각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발렌치우스도 많이 못 뛰었죠. 그렇죠. 네. 발렌치아나스도 많이 못 뛰어서 그만큼 이제 비온보나 다른 선수들이 많이 출전 시기를 받았는데 이제 루이스 콜라가 이제 빠져나가는 대신에 썰린저가 이제 손으로 들어왔었죠. 예. 언더사이즈 이게 참 빅맨. 좋은 조합인 예, 것 같아요. 썰린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쏠쏠한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시즌 테렌스 로스 예. 영원한 유망주. 매년 많은 기대를 받고 아직도 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테렌스 로스 아직 언젠가 한번 터지겠지. 예, 아직 이제 돈을 아직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뽑으시죠, 돈을 그러면? 받기 위해 저는 뽑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레이트 라운드에서 초반은 아니고 뽑을 의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위 팀, 예. 우승팀.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네. 동부 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얘기할- 보십니까, 클리브랜드? J.R. 스미스가 아직 계약을 안 했죠? 그렇죠. 또 우리 또 르브론 형님께서 네, 또 그래서 불편해서 얘기를 또 해서 지금 얘기를- 클리브랜드 시가 바들바들 떨고 있죠 지금. 풋볼 선수 한다고 그러는데. 르브론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신경 써야 된다. 네. 이 계약에 대해서. 스미스에 대해서. 예. 루브로 또 다른 거나 최근에 있었죠. 그 게임 타임 어플 좀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 어플 아시죠? 예. 게임 타임 NBA 어플에 그 박스 스코어가 이제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이 좀 깨지는 게 있다. 했더니 NBA 사무국에서 바로 대응을 했죠. 바로 고치겠다.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대응을 했어요. 네. 그게 르브론의 지금 이상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은 이제 작년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면 네. 최근에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시카고에 살았던 유령을 뒤쫓고 싶다. 네, 그래서 욕을 나는- 개쳐먹었죠. 모든 헤이터들조차 르브론의 이번 시즌 활약을 정말 아니, 참 나는 좀 이해가 안 프레이즈하고 가는 게 네. 정말 작년에 그림 같은 정말 드라마 같은 역전 우승을 해서 그렇죠. 지금 호감도가 어떻게 보면 그 르브론 근- 커리어상 근 7년 중에 최고치를 찍고 최고치를 있어요. 찍고 있는데 네. 또 갑자기 요즘에 막말들을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조던을 쫓는 것도 쫓는 거고 그 몇 달 전에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죠. 이제 조던의 조력자들이 어떤 그들의 활약에 비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조던만 마치 잘한 것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너가 뭔데 조던을 까냐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있고 이 인터뷰에서 이 인터뷰를 하면서 최근에 드웨네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렇죠. 네. 드웨네이한테 네. 조던이랑 르브론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정말 친하지만 이런 지하에 아니다. 아니다. 웨이드가 이렇게 있으면 끝난 겁니다. 정말 친하거든요. 정말 다섯 손가락 친하다. 안에 네. 꼽히는 선수 그러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 선수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근데 왜 르브론 얘기만 하고 있죠 지금? 표현을 네. 골프가 18번 홀까지 있지 19번 홀은 없다. 네. 아무리 잘해봤자 18번 홀까지 갈 수 있겠지만 19번 홀은 없다. 이거에 대해서는 가야이님이 나오시면, 예. 근데 그거는 반박할 수 가야인은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가야이님은 어떻게든 반박할 것 같아요. 아니요. 조던에 대한 얘기는 그분도 네. 예, 그분도 넘사벽인가요? 예.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되게 이상한 타이밍에 건드리더라고요. 서로 친구들끼리 엄마 욕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요거는 안 하는 거잖아. 그건 비슷한 거죠. 보다 못해도 지금 절친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웨이드가. 그만 닥쳐 이렇게. 네. 마이클 조던은 참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클리브랜드 올해도 우승할 거라고 보시나요? 동부 컨퍼런스? 무조건이죠. 동부 컨퍼런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우승할 것 의심할 여지 따위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그 동부 컨퍼런스 그 클리브랜드 그 우승을 저지할 팀은 디트로이트.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인디애나 봅니다. 인디애나요. 네. 살짝 저지해요, 살짝. 귀엽게 살짝 터치하고 조금 의심이 들만할 때 좀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네, 로스터 자체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가 지금 제알 스미스를 갖고 온다 가정하고 네. 봤을 물건인가요? 때 갖고 계약을 한다 가정하고 제알 스미스 갖고 온다 가정했을 때 어빙이 스텝업을 할 것 같아요. 올 시즌요. 네, 왜냐하면 주크 때도 챔피언 전에 부상당해서 못 나갔었고 거의 안 나오다시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골스와 첫 번째 대결 때도 1차는 부상당하고 못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고 국대 갔다 오면 사실은 되게 어떤 경험치적으로 높게 성장해서 올 시즌 카이리 어빙은 좀 더 한 단계 성숙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도 크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다고 했을 때 르브론의 노세화 이제 네. 정점을 찍었으니까. 노세화 그리고 케빈 러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규 시즌 말고 또
더 큰 역할을 해줘야 이제 경쟁자들 대비했을 때 높게 될 텐데 이거를 해줄 수 있을까? 최근에 타이논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르브론의 정규 시즌 출전 시간을 모니터링을 할 거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때는 풀 전력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나왔었는데 네. 이게 참 동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정규 시즌에 어느 정도 이렇게 페이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출전 시간이라든지 어떤 에포트라든지. 그러니까 르브론 입장에서는 참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에서는 정말 풀 전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세난처럼 관리를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진짜 파이널 때 르브론이 두 팀 합쳐서 모든 팩터의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잖아요. 그쵸.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락 다 뭐 1위였습니다. 아주 끔찍했죠. 저도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네. 로스터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쇠화돼 있는. 네. 그 얇아요. 최근 영입된 이제 버드맨도 네. 늙었고 그렇죠. 던님이도 이제 영입됐는데 걔도 늙었고 네. 리차드 제퍼슨 완전히 노장이죠. 완전히. 제임스 존스도 있죠. 제임스 완전히. 존스. 체닝 프라이도 노장. 모 윌리엄스도 노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긴 시즌을 어떻게 보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리가 필요한. 관리를 잘해줘야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케빈 러브는 아직 언급도 안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케빈 러브도 지금 오프시에도 많은 헤이터들의 어떤 디스 이런 걸 받고 있는데 네. 나는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플레이만 집중하겠다 하는데 이번 시즌에도 얼마나 잘 해줄지 네. 참 기대봐 걱정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인디애나와 토론토와 몇 팀이 결국에는 클리브랜드에게 얼마나 힘들게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동분 정리되겠죠. 귀여운 스크래치 정도 몇 개 이렇게 살짝 내주고 조용히 집에 가서 울고 결승에서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 동부 컨퍼런스의 프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사회자분이 저를 보면서 여쭤보십니까? 전 사회자시니까. 전 사회자.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첫 방송이시니까, 모든 거에 대한 지금은 끝인사할 차례입니다. 끝인사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고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또 주옥 같은 멘트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자유님의 자꾸 강요하지 마요. 자유님에게 첫 방송이라. 첫 방송. 자유님 어떠세요? 시즌 2 다시 시작해 보니까 새로운 롤을 부여받으셨는데요. 자유님에게 책임감이란? 확실히 그 왕관은 견딜 수 있는 점만 쓰는 것 같습니다. 저 내려놓는 건가요?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썼으니까. 권력의 맛을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다음 주 방송은 그 명예의 전당 선수를 소개해드리고 서부 프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NBA 오늘 안 하세요? 사퇴하세요. NBA 오늘 사퇴하세요. 우리가 끝날 때 NBA 오늘 하시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NBA 온 에어.